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형통신 오늘 시초가를 무려 마이너스 5%나 개파라 출발하면서 엄청난 이 공포감을 조성을 하더니 보란 듯이 현재는 빠르게 전환을 해주면서 오히려 양봉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온전한 바닥을 우리가 다지려면은 이제 쌍고를 보인 종목은 바닥을 쌍바닥으로 형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000원에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단기 반등에서 일부는 팔고 이제 그 바닥이 확인일 때 이제 다시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가가 바로 15,500원에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제가 이야기한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오늘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대한항공통신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해드렸는데 제가 전환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중기적 바닥,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이 파란 밴드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럼 이제 내일 전 일정대로 하루 이틀은 주가가 하방 경직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잡히는 흐름이 보이면 이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갈 거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한 만기일날 장 막판의 전환세나 아니면 이 다음날에 전환세가 나오는 이 오른쪽 바닥 있잖아요. 오른쪽 바닥. 이 오른쪽 바닥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주포들이 정말로 출발하겠다는 이 진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시장도 대한항공통신도 현재 이 급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자,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현재 다시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동안 기술적 반등만 노렸다고 하면 이제는 며칠 좀 추세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대한항공통신 온전한 이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어떤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며 그 반등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이 고점에서 이 엑시트, 그러니까 세력들이 설거지를 하는 파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 계속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거래만 있었죠. 이격이 벌어지면 매수를 해서 반등을 먹고 이격이 벌어지면 매수를 해서 반등을 먹고 자, 그런데 어제 시간에는 이번 반등을 노릴 때는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그 바닥의 형태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 거대한 상승을 그리고 온 주가들은 특히 쌍고점을 형태를 띄우고 내린 주가는 그 바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쌍바닥이나 어떤 다중바닥 이런 형태로 띄운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그 조건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분봉에서 이제 더욱 자세한 흐름이 보이는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이때와 같은 이 리테스트예요. 리테스트.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오는 그림이죠.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단발성으로나마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앞전 그림에서도 이때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돌파를 하더니 그리고 추세가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리테스트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늘 그림이 딱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이 1차 조건 하방 경직에 대한 거는 통과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이 억눌려 있던 이 맥점 분봉을 이때와 이때처럼 돌파하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전 다가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오늘 이 코스닥에서 이제 반전 신호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 서킷의 공포가 이제 저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공포를 주지만 그 개파락마저 마지막까지 버티던 이런 단타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리테스트 위에 강전환이 나온다고요. 자, 오늘 코스닥이 정확히 그 흐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대한항공통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격이 벌어지면은 매매를 했었던 이 하락장의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떤 그림이 됩니까? 이렇게 쌍바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돌파를 노리는 추세에 대한 거래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가져갈 수 있는 그 스윙성 거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때 뭐 이 앞에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하고 나서 방향이 나오고 이런 이제 스윙성 거래가 진행이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 전체적인 하락의 반등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자, 왜 강반등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나 해드릴 겁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에 자금이 돌지 않고 이 수급 공백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이제 급락이 발생했었던 거는 뭐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에 대한 수급을 다 블랙홀 같이 빨아들였다. 그래서 이 수급 쏠림에 푸는 열쇠가 제가 이 만길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열쇠는 이제 현재 풀린 상황입니다. 그럼 주가가 이제 더 상승을 하려면 그 상승 동력이라는 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이슈였죠.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이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 수급 공백이 생긴 거는 이 외인들에 대한 자금이 지금 이 스페이스 X에도 다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형 공모주 청약이나 이제 상장 직전에는 외인들은 한 주라도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주식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금을 쥐어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쩡히 들고 있던 뭐 코스닥의 종목들이나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종목들을 뭐 익절을 하거나 뭐 손절을 해서라도 이 현금 확보를 한다는 거죠. 또 5월 달에 한 달을 보면 뭐 현재까지도 외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하는 거잖아요. 매도를 하면서. 이 때문에 상장 직전에는 시장 전체가 현재와 같이 이유 없이 무겁게 짓눌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전부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되는 순간 그 동안 꽉 막혀있던 이 유동성에 대한 댐이 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청약에 실패하고 돌려받는 이 조 단위의 환불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 장 초반에 이제 슈팅이 발생되면 이제 스페이스X를 매도를 해서 발생한 이 확정 수익금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자금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현금들이 그냥 노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스페이스X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밀려있던 뭐 기존 주도주나 낙폭과 대주들로 돈이 급격하게 이제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도 이제 페이스북이 상장을 했었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자, 그때도 이제 상장 이후에 페이스북 주가는 엄청 곤두박질을 쳤는데 그때 이제 지수가 오히려 10%가 넘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 쏠려있던 이 시장의 눈먼 돈들이 상장 이후 매도세로 바뀌면서 그 돈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스며들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는 그 상승에 대한 땔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 쏠림 현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부족했던 이 유동성들이 폭발을 하면서 코스닥에 훈풍을 불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오고 전환이 나오면 이제 그 흐름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금 순환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대한강통신은 그 구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한 바닥은 완성이 됐고,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쌍바닥의 개념을 볼 때 이 오른쪽 엉덩이를 이제 1차 매수 자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문자를 일단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지긋지긋하게 저항을 받아왔던 이 맥점 분봉의 저항대가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2차 매수 시그널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렇다고 반등이 V자 형태로 진행이 되냐, 그리고 바로 이 추세로 전환이 되냐,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도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시간 조정이에요, 시간 조정. 현재 지금 정배열 라인에서 역배열로 바뀐 주가를 다시 이 정배열로 전환을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즉 반등은 이 앞의 기술적 반등보다 강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이지,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가는 그 파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에 대한 뭐 중간값 라인,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구간에서 이제 저항받을 확률도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
15,000원 라인에서 뭐 문자를 계속적으로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이 대한통신이 말씀드린 대로 돌파가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내일 오전에 이 맥점 분봉을 계속 째려보다가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 반등의 저항대가 오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결정적인 반전의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지금 다시 한번 강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